한국경제TV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입수한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조정 현황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마트24는 가맹점주와 105차례의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마트24는 대형 편의점 업체 4곳 중 점포 수는 가장 적었지만 분쟁 수는 전체의 두 번째였습니다. 1000개 점포당 따져보면 17.9건꼴. 점포 수가 두세 배 많은 세븐일레븐, CU, GS25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많습니다. 분쟁 사유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가 가장 많았고 허위, 가장정보 제공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구체적인 분쟁 사례까지 밝히진 않고 있지만 업계에선 편의점 출점과 폐점 과정에서의 갈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란 편의점을 폐점할 때 발생한 시설 위약금을 놓고 벌이는 분쟁, 허위 과장정보 제공은 개점 과정에서 예상 수익을 너무 높게 제시한 게 원인이 된 분쟁이라는 겁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마트24 측이 창업 전에는 하루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 매출은 63만 원에 그쳤다는 불만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마트24 본사와 가맹점은 영업지역 침해,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인한 분쟁도 각각 6건과 4건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마트그룹이 사업을 여러 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접 출점 문제도 또 많이 그동안 발생을 했었어요. 법인이 다르니까 문제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맹계약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분쟁. 이에 대해 이마트24 측은 가맹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맹점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편의점 업계 4위인 이마트24가 가맹점주와 분쟁이 가장 많은 편의점이 된 것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발주자로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또 그게 아니면 독특한 사업 구조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무엇보다 이 같은 분쟁의 기저에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수익성 저하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갈등을 겪을 일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마트24의 낮은 수익성이 어떻게 보면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가장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마트24의 연평균 매출을 보면 4억 1,500만 원입니다. 이는 대형 편의점 4개 업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1위 업체인 GS25와는 2억 원 차이, CU, 세븐일레븐과도 연 매출의 차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폐점 가맹점도 월등히 많았습니다. 폐점하는 이마트24 가맹점은 매년 증가세를 기록해서 2020년에만 502곳이 문을 닫았는데요. 이는 전체 점포 수가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GS25 그리고 CU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폐점 비율이 높은 셈인 거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폐점을 하는 이유가 대개는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일 거니까 크고 작은 분쟁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가장 궁금한 건 이마트24가 아까도 좀 살펴봤지만 수익성 좀 살펴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적으로는 포화 상태인 편의점 시장에서 후발주자라는 약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좀 우세합니다. 국내 편의점 숫자는 약 5만 개에 달하는 상황이라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게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얘기였습니다. 선두권 업체들은 더 이상 출점을 늘리기보다는 객단가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튼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마트24는 뒤늦게 시장 확대 전략, 그러니까 출점을 많이 하는 전략을 꺼내 들었는데요. 매출이 잘 나오는 알짜 입지, 핵심 입지들은 이미 경쟁 업체들, 그러니까 대형 3사가 이미 포진을 해서 출점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지면에서 상대적 불리한 위치에서밖에 창업을 할 수 없고 이런 게 점포의 수익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마트24의 독특한 가맹 방식도 분쟁이 생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독특한 가맹 방식이면은 어떤 형식입니까? 다른 회사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나요? 네, 편의점 가맹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가맹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사와 비율대로 나누는 로열티 방식,
그리고 매달 정해진 금액만 가맹 비용으로 내는 정액제 방식인데요. 예. 이마트24만 유일하게 경쟁사들과 달리 정액제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동시에 본사는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할 때 마진을 조금 붙여서 공급하면서 이마트24 본사의 이익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안정적일 수는 있어도 잘 되더라도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란 거네요. 네, 그렇죠. 본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정해진 가맹 비용을 받는 방식이다 보니까 개별 점포에서 사실 수익이 얼마가 나든 이마트24 본사의 수익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구조입니다. 예. 반면 로열티 방식을 활용하는 경쟁업체 3개사는 개별 가맹점포에서 수익이 많이 나야 본사도 비율대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본사와 가맹점이 한 배를 탄 셈인 거죠. 예. 때문에 가맹사업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맹사업 방식의 차이가 분쟁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한 가맹관리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상품 공급 이후에 어떤 영업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코칭 관리, 매출 성향 동력이 아무래도 왜냐면 그 이후의 수익은 자기들 게 아니기 때문에 케어를 잘 안 해주다 보니까 네, 그리고 위약금 문제도 사실 자주 불거지는 문제인데요. 이마트24는 처음 출점 경쟁에 나서면서 산무정책, 로열티가 없다, 24시간 강제 운영이 없다, 그리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없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운영 위약금이 없을 뿐 인테리어 공사비에 들어간 금액 같은 것처럼 시설 위약금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데요. 예. 결국 폐점하는 이마트 가맹점주들로서는 처음에 홍보할 때 위약금 없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분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면 좀 전반적으로 편의점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좀 이게 좀 원인이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뭐 저희가 살펴본 사례 이외에도 잡음이 꽤 많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마트24는 좀 편의점 업력이 조금 짧고 예. 이제 업력이 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겪지 않아도 될 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마트24 편의점과 이마트의 자체 PB 상품을 판매하는 노브랜드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이마트24 편의점주가 보기에 이마트24 그리고 노브랜드 모두 이마트 회사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쵸. 뭐 노란색 간판을 달고 있는. 예. 하지만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출점을 하더라도 이마트24든 노브랜드든 크게 제한을 받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리 뭐 법적인 그리고 도의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마트의 계열사가 서로의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가 옳으냐 이런 질문은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이마트는 노브랜드의 가맹사업 전략은 실수였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는 신규 가맹 모집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유통사업을 운영하는 이마트가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조금만 바라봤더라면 빚어지지 않았을 논쟁이기도 했던 거죠. 오늘 이 자료를 저에게 제공을 해줬던 이동주 국회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마트24가 후발주자로서 뒤늦게 편의점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출혈 경쟁, 좀 과당 경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점주들이 좀 더 이제 공정한 계약을 통해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 앞서 뭐 이마트에서는 신규 가맹 모집을 받고 있진 않다. 뭐 이 정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이런 대책 같은 부분을 사측에서 좀 내놓은 입장이 있을까요? 네. 정확히는 이마트24에 가맹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맡겠다는 게 아니라 노브랜드의 가맹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마트 측은 이제 계속해서 상생 협약 같은 걸로 가맹점주와 본사의 어떤 상생을 좀 도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자체 통계를 짚어보면은 이제 이마트24 자체 통계를 짚어보면 내부적으로 가맹점주와 본사의 분쟁 건수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맹점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상생하는 길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 이 부분 좀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